FEBC 초대석.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FEBC 초대석의 장대진입니다. 자, 오늘은 젊은 크리스천 경영인을 한 분 모시고 귀한 간증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라운드 플랜 김윤경 대표님입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라운드 플랜이라는 뷰티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김윤경이라고 합니다. 네, 뷰티 브랜드를 경영하신다고 그래서 그런지 네. 얼굴에 광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섬기시는 교회는 어디시죠? 네, 저는 서울이랑 광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교회는 이제 아이들이 전라도 광주에 있다 보니까 네. 광주에 있는 겨자씨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광주 합동시의 대표적인 교회고 네. 또 광주 국동방송도 많이 후원해주고 계신 겨자씨 교회를 섬기시는군요. 네네. 그럼 사업장이 광주하고 서울하고 양쪽에 다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서 운영을 하다가 네. 아이들을 이제 어떤 계기로 이제 광주에서 키우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시간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피자, 파스타, 뭐 빵집, 커피까지 이제 좀 F&B 사업까지 좀 확장을 하게 되었어요. 아, 그럼 광주에서는 식음료, 이런 음식 관련된 사업도 하시고, 네. 서울에서는 또 뷰티 관련된 사업도 하시고요. 네네. 와,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을 이루시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희 초대석에 모시면 늘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는지부터 여쭤보거든요. 처음 신앙생활 하시게 된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좀 식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모태 신앙이에요. 아, 식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 다 이제 같이 믿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예수님 3대가 되시는 거고 네. 자녀까지 하면 4대가 되는 거고요. 네네네. 와, 참 복받은 집안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 뭐 할머님은 살아계시고요. 믿음 생활하시고. 최근에 할아버지가 101세로 이제 돌아가셨고요. 101세요. 네. 네. 지금은 이제 부모님과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아, 믿음의 유산이 쌓여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경영하시는 화장품 사업, 해외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또 탄탄한 중견 업체로 자리매김을 잘하고 있는데 처음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시게 됐는지 그 내용도 궁금하네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30만 원이라는 용돈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30만 원이요? 네. 몇 살 때셨죠? 그게 이제 20대 초반이었어요.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 30만 원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었나요? 이제 자금이 없다 보니까 이제 네. 모자나 액세서리 이런 소품으로 이제 뭐 몇 개 사서 5개, 10개 이렇게 사서 그게 이제 점점 확장이 됐고 와. 그러면서 이제 의류를 하게 됐는데 네. 의류도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잘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제대로 된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졌어요. 그때 이제 좀 생각을 했던 게 뷰티 브랜드였고요. 의류를 하면서 이제 고객분들이 계속 화장품을 어떤 걸 쓰냐. 그래서 그런 문의들이 있는 거를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아, 이쪽으로 좀 한번 해봐야겠다. 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네. 또 때마침 이제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인데 네. 아이가 이제 8년 만에 태어났거든요. 야, 어렵게 얻은 귀한 아기네요. 네. 근데 하필 또 이제 아이가 이제 아이한테는 좋은 것만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필 좀 굉장히 피부가 예민하고 좀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아 진짜 우리 가족이 쓸 화장품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기에게 써도 나쁘지 않은 네, 그런 좋은 화장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신 것이 뷰티 사업이고. 네. 근데 놀랍습니다. 요즘에 20대 한 중반, 초반이면 어떻게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할까?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을 나이거든요. 근데 30만 원이면 뭐 사업을 하기엔 큰 돈은 아닌데 어떻게 그런 결단을 그 나이에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학교 다닐 때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좀 알바식으로 했었는데 네. 그것도 재밌긴 한데 뭔가 좀 새로운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뭘 잘하지? 계속 이런 고민을 한참 하다가 이제 네. 졸업할 때쯤 이제 그런 심각한 고민을 좀 하다가 네. 그래 나는 모자도 좋아하고 좀 이렇게 꾸미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모자를 자주 샀던 그 대표님을 찾아갔어요. 야. 매장에. 네. 네. 잠을 안 자고 고민을 하고 알려주실까? 어떻게 하면 알려주실까 하면서 이제 어떻게 말을 건네볼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찾아갔는데 네. 그분한테 이제 20대 초반 이제 아이가 당돌하게 와서 저 모자 배우고 싶어요. 네. 알려주세요라고 하니까 굉장히 흔쾌히 알려주셨어요. 뭘 알려주셨나요? 어떻게 물건을 떼오는지, 예.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럼요. 같이 저랑 가요.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런 바잉하는 법 동대문 돌아서 어떻게 네. 이제 물건을 하고 영수증은 이렇게 하고 이런 걸 다 알려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그분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야. 그때는 그 동대문 도매에서 그런 매장이 정식적으로 있으면 인터넷으로 파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한두 개 사는 소매인 줄 알고 그렇게 물건을 안 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이 자기 매장으로 물건을 주문을 해라. 그리고 야. 아침에 찾으러 와라. 진짜 은인이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한 번씩 연락을 드리고 있고 와. 진짜 한 번씩 문득 정말 나도 어떻게 이게 뻔뻔하다. 예. 어떻게 보면 와. 그분은 이제 그분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죠. 저는 온라인으로 할 거였지만 네. 알려주신 것도 정말 대단하셨던 것 같고 그분을 통해서 제가 얻는 게 정말 많았죠. 그 당시 친구들이나 네. 또 가족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딸만 넷이고 네. 이제 아버지는 이제 공직 생활 이렇게 하시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뭐 사업, 장사 이렇게 해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네. 사업이 된 건데 네. 당시로서는 이게 어른들 볼 때는 네. 소꿉장난도 아니고 무슨 네. 장사를 한다고 그러냐 이랬을 네, 것 맞아요.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30만 원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이게 빨리 회수가 돼야 되는데 네. 물건을 이제 제가 저의 공식몰이 아니라 그런 뭐 오픈마켓에 판매를 했었거든요. 옥션, 네, 뭐 지마켓 네. 뭐 이런.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자금 회전이 막 한 달 후에 입금을 해주고 정산을 이제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물건이 너무 잘 팔리니까 도매에서 사와야 되는데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아빠 200만 원만 빌려주세요. 30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한 달 후에 갚을게요. 지금 들어올 건데 네. 지금 못 껴있다. 그러면서 이제 빌려서 몇 달을 좀 그렇게 해서 조금 돈이 이제 돌기 시작한 건 이제 한 거의 1년 됐을 때쯤에는 그 돈으로 네. 이제 좀 회전을 했던 것 같아요. 참 대단합니다. 교회 청년부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용기 있는 자매로 아주 유명했을 것 같네요. 그때도 겨자씨교회 섬기실 때예요?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 다니시던 그 옆에 있는 교회, 은성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요즘 뭐 우리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진로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우리 김인경 대표님의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이 또 어떤 청년들에겐 도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류 사업을 시작하다가 이제 뷰티 사업으로 가신 계기가 네. 아기가 어렵게 8년 만에 태어나서 이 아이에게도 발라도 문제가 없는 그런 화장품을 만들자. 네. 이런 계획과 또 뜻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게 전혀 시도를 안 해봤던 분야잖아요. 네, 전혀 모르는 분야였죠. 네. 근데 그거를 이미 중견업체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어떻게 그걸 또 용기를 내서 그 분야로 들어가셨나요? 그게 10년 전인데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기초 화장품이라고 하면 대기업에서만 주로 이제 다루고 있던 품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기초 화장품이 워낙 이제 한 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 쓰는 제품이고 네. 또 자칫하면 이제 트러블이 나거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쉽게 바꾸지 않는 그 품목인데 네. 제가 이제 의류를 할 때 고객들이 계속 물어봤던 게 이제 저희 동생이 이제 온라인에 모델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옆에 이제 약간 들러리처럼 깜짝 출연을 한다거나 제가 이제 보통 촬영을 많이 해줬고 네. 근데 거의 물어보는 게 화장품 뭐를 쓰세요?라고 하는데 피부에 관한 그러니까 기초 제품을 뭐를 쓰냐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막 꾸미고 뭐 이렇게 화려하고 이런 것보다는 동네 언니 같은 좀 그런 친근한 느낌이 좀 워낙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옆집 언니 같은 사람이 되게 예쁘게 이제 나도 입을 수 있겠는데 좀 용기를 주면서 의류가 좀 친근한 느낌으로 잘 됐었는데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기초 제품에 대해서 고객들이 어떤 로션 쓰냐, 어떤 세럼 쓰냐,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셨고, 그러면 색조는 뭐 저희가 다루기 굉장히 좀 쉽고 바로 바르면은 색깔이 나오니까 네. 누구나 써도 트러블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내가 쓰는 거를 한번 개발을 해봐야겠다. 나도 쓸 수 있는 것 좀 즐기고 그냥 평생 쓰고 아이도 쓰고. 그러니까 아까 네. 동대문에서 옷 대온 것과는 다르게 네. 이건 원천 기술부터 개발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군요. 네네. 그리고 워낙 이제 수량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수량을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 많이 알아보고 이곳저곳 찾아가서 상담도 해보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안 해준다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았는데 네. 그렇게 하다가 저희랑 좀 이제 저희의 뜻을 많이 이해를 해주시는 이제 개발자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이랑 원가 생각하지 말고 제가 쓸 거고 저희 아이가 좀 이런 피부가 좀 예민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저희한테 진짜 좀 효과 있는 제품을 개발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려서 네. 계속 이제 샘플을 계속 보다가 이거다 싶어서 이제 처음 나왔던 게 미스트였어요. 그렇군요. 네. 우리 대표님은 아까 옷가게, 모자가게 그 얘기도 그렇고 네. 지금 이 뷰티 분야 시작도 그렇고 그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귀인들을 많이 만나신 셈인데 네. 이게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어머님 그리고 할머님의 기도가 또 거기에 녹아져 있다고 봐야겠죠. 저는 그렇게 좀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렵고 힘들면 이제 저도 물론 기도를 하지만 이제 믿음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너무 좀 힘들면 엄마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네. 좀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렇군요. 저희가 선교사님들 인터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지금 K-팝 문화 열풍 네. 그리고 요즘엔 K-뷰티 열풍 그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네.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이다 하면은 일단 호감을 많이 갖는다는 얘기를 듣고 참 자랑스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K-뷰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뷰티 산업이 이렇게 우리나라 것들이 해외에 어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대중문화가 결정적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K-팝이 워낙 이제 좀 많이 뜨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검색을 해봐도 굉장히 검색량이 많고 외국인들이 볼 때는 이제 뭐 저도 40이 훨씬 넘어갔지만 그냥 외국에 가면 이제 뭐 20대라는 말을 이제 많이 들어요. 그렇게 보이십니다.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니어서 이제 약간 이럴 정도인데 근데 외국 분들이 볼 때는 한국 분들이 굉장히 좀 동안으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 사람들은 어떤 화장품을 쓰길래 저렇게 젊음을 유지할까 이런 관심도에서 좀 자연스럽게 더 K-뷰티가 뜬 것 같고 네. 그런 거는 이제 젊음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예나 지금이나 계속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한국의 선교를 전 세계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런 역사를 또 이루시는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네. 네, FBC 초대석 오늘은 청년 사업가로 시작해서 지금은 중견 뷰티 업체 대표로 또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신 우리 김인경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님 경영하시는 그라운드 플랜에서 얼마 전에 극동방송 주최한 수원의 나라사랑 축제 여기를 또 많이 후원을 해주셨고 또 에드바르 뭉크 전시회를 후원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기독교 공연이나 문화행사에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사업에도 사실 재정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런 기독 문화 콘텐츠라든지 문화 사업에 후원을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은 뭐 이번에 기독교계에서 이제 큰 행사를 후원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물론 교계 행사에도 후원을 해왔지만 제가 믿음이 막 엄청 좋은 건 아니라 그 기독교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를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대적으로 알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요즘은 이제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내가 더 신앙을 더 찾고 더 어느 정도는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나이가 들면서 좀 드는 것 같고 네. 그런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예술가들과 이제 종종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전에 저희가 이제 폴 스미스라고 영국의 네. 유명한 디자이너 분이 계신데
그분이랑 이제 콜라보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전시를 주최했던 분도 저희 이제 오랜 고객분이었고 그분이 이제 이번에 그 뭉크전을 준비를 하시면서 생각이 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저희 쪽으로 이제 먼저 문의가 왔어요. 오. 그래서 같이 이제 뭉크전을 협업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미스트에 이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인 뭉크의 작품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절규라는 작품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미스트에 녹여냈어요. 아.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도 한 번씩 미스트를 수시로 뿌리는데 뭉크의 작품도 같이 감상을 하면서 잠깐의 힐링도 즐기고 그다음에 예술을 너무 어렵지만 않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그런 바람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청년 때 시작하신 사업이고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계속 잘 되는 일만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사업가든 분명히 한두 번의 큰 위기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거든요. 네, 그렇죠. 대표님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또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 얘기도 잠깐 들어볼까요? 누구나 이제 살아보니까 누구나 굴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계속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20대부터 이제 사업을 멋모르고 시작을 해서 계속 꾸준하게 정말 좀 잘 됐어요. 네. 계속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도 찍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코로나가 이제 터진 거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대기업이 아니라서 저희가 다 이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직원분들에 대한 모든 이제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잘 될 때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네. 갑자기 이제 그렇게 돼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이러면 백화점이 이제 그날은 전면 폐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출이 이제 빵원인 날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거의 1년 정도를 직원을 운영을 할 때 야. 네, 다 저희는 이제 비용이 나가잖아요. 통상 네. 사업하다가 그런 불시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네. 본인의 신앙도 돌아보게 되고 네. 또 중보기도도 많이 부탁하게 되는데 네. 대표님 어떠셨습니까? 그때 좀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항상 이제 저는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 원래 긍정적이시군요. 그런가요? 근데 그때는 좀 많이 힘들어서 뭔가 그냥 남편도 밉고 계속 이제 그게 반복이 되니까 저도 모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든 나의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한 것 같다. 어차피 이건 일어난 일이고 바꿀 수 없잖아요. 돌릴 수 그렇죠. 없는 일. 그렇죠. 내가 그냥 생각을 바꿔봐야겠다 하고 그때 사업체도 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고 온라인 우리가 잘하는 걸 하자 이러면서 좀 오프라인은 정리를 좀 할 거는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도 오히려 더 편안해지고 네, 사업도 지금 또 굉장히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 힘듦을 잘 겪고 다시 이제 좀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코로나도 거의 마무리되고 네. 많이 또 자리를 잡으셨는데 지금 극동방송에 뭐 기도 제목 올라오는 것들 중에 네. 미래 비즈니스 선교를 꿈꾸는 젊은이들 기도 제목이 또 드문드문 들어오거든요. 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대표님처럼 나도 사업을 읽어보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런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나누면 더 크게 돌아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누면 더 네. 크게 돌아온다. 네. 네. 그냥 베풀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즈니스나 그 분야로 이제 선교를 꿈꾸는 청년들이 있으시다면 네. 먼저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거는 나누시라고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빵집이랑 카페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날 만든 빵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다 판매를 하면 좋지만 빵이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거의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빵을 낭비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 이주민이나 이제 미혼모 가정, 어허. 취약계층 이제 아동이나 노인분들한테 빵과 이제 생필품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일들 많이 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섬기기를 결단하는 게 중요하다. 나누면 더 크게 돌아온다. 이런 또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자, 우리 김민경 대표님 모시고 귀한 간증 나누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또 어른들의 기도 또 주변 분들의 중보에 힘입어서 안정적으로 여기까지 성장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도 제목과 비전이 있으신지 나눠주시지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회사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네. 짧게 말씀하셨지만 그 비전이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대표님께서 아까 나누면 더 크게 돌아온다는 말을 바로 실천하셨어요. 그냥 오시지 않고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미자립교회 또 농어촌교회 사모님들께 드릴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준비해 오셨거든요. 왜 이런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제가 아는 미자립 교회가 있는데 네. 거기 사모님께서 전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가서 같이 전도를 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 제품을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성도들도 모이고 한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품을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 그 사모님이 화장품을 이제 저희가 드리면 후원을 해드리면 그걸로 이제 전도 갈 때 조금씩 나누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교회로 좀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됐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만족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전도용품 중에는 물티슈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제품들이 많지만 네. 특히 시골에 계신 사모님들이 네. 어디 전도 갈 때 작은 화장품이나 하나 내놓고 네. 또 나중에 또 알아보니까 좋은 화장품이고 네. 아이고 내가 미안해서라도 교회 한번 나가줘야겠다. 네, 그럴 수 그렇게 있겠군요. 좀 오시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있었는데 여자라면 이제 누구나 예쁘고 싶고 할머니가 돼도 여자는 여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사모님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목사님들도 참 힘드시겠지만 옆에서 도와주시는 사모님들이 때로는 많이 안쓰러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모님들도 이제 여성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좀 사모님들 얼굴에 이제 주름이 좀 신경 쓰일 때가 있었어요. 이제 저도 그랬고 그래서 사모님들도 너무 지금도 곱고 예쁘시지만 아무래도 이제 주변 시선도 있고 뭔가 있으면 하나라도 더 나누시려다 보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소홀해 주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마냥 이제 희생하시는 걸 많이 보면서 작게나마 좀 선물을 드려보면 어떨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참 귀한 마음이십니다. 자,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중에 혹시 본인이 방송 듣고 계신 본인이 개척교회나 또 농어촌 교회를 섬기시는 사모님이셔도 좋고요. 아니면 본인이 아는 또 개척교회 또 미자립교회 사모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간단하게 그 사연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10분을 선정해서 그 사모님 댁으로 요 화장품 선물 세트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김민경 대표님 왜 좀 성공하시고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지를 간접적으로 또 보게 됩니다. 이런 섬기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전에 어르신들이 기본이 중요하다, 성실해야 된다, 꾸준함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를 들어도 이제 저는 흘려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20년 넘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고 요새 이제 경기도 안 좋고 힘든 분들이 참 많으신 걸 이제 저도 이제 많이 느꼈고 알고 있는데 늘 포기하지 않고 한번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해보고 또 방법을 바꿔서 또 해보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좀 기회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내시라고 저도 이제 멀리서 응원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또 우리 김민경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FEB 초대석 그라운드 플랜 김민경 대표님이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작 진행에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